네, 일개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YBN TV 아리랑 문화살롱 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얘기를 5회 때 했는데요. 이제는 어, 위에 점퍼를 입어야만이 아침을 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우리 가을에 비가 좀 눅눅하게 사실은 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많이 환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씨가 좀 따사로운 그런 날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5회 때도 도시재생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자, 오늘도 유촌동에 정말 멋진 미소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박찬용 센터장님과 함께 즐거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소개하는 시간 먼저 갖고 여러분과 함께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YBN TV 문화살롱 현재 진행자로 하고 있죠. 문화기획자 방관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박수 쳐주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미소가 정말 아름다운 분이라고 처음에 소개했어요. 네, 우리 박찬용 센터장님 옆에 계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천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저 박찬용 센터장입니다. 이야, 멋있다. 네, 그 옆에 계시죠? 네. 야, 이분을 소개하면 제가 좀 깜짝깜짝 놀래요. 얼굴 볼 때마다. 네.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밑을 보게 되는데요. 네. 수염이 멋진 남자. 네. 아이들하고의 매칭 항상 니꼬르라고 표현하시는 분이시죠? 네. 박지성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지성입니다. 항상 7세에 머물러 있어서 아이처럼 살고 있는 박지성입니다. 네. 쓰고 있는 남자입니다. 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망치보다 이 마이크보다 망치가 그리운 사람이라 보니까 들고 하세요. 오늘도 혼내야겠어.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용히 시작했는데요. 잠깐 광고 잠깐 우리 김재식 광고 얘기하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9월 14일 날 다음 주네요. 벌써 다음 주가 돌아왔는데 내일까지 김제 청년가요제가 내일까지 이제 마감입니다. 제가 공개할 수 없지만 열띤 지금 현재 경연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거의 프로급들이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예선을 할 거고요. 14일 날 7시에 우리 김제문화예술회관 김제문화예술회관이죠. 거기 대공연장에서 7시에 진행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까지 마감이니까요. 네. 지금 서두르셔야 합니다. 네,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있겠다고 판단하고, 자, 우리 전국적으로 나가는 YBN TV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라북도 청년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요, 주민등록상에 꼭 전라북도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8세부터 39세까지인데요. 네,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김재시 홍보였고요. 네, 우리 네, 김재시 우리 도시재생타 박찬영 선생님, 어떠세요? 김재시 또 다른 것도 홍보할 거 있으신가요? 네. 이제 뭐 지평선 축제 해야죠. 아이고, 내가 지평선 축제 빼먹었다. 네, 꼭 네. 지평선 축제 언제 하신지 아세요? 이제 뭐 저희도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뭐 산업박람회도 준비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지평선 축제가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네. 안타깝게도 온라인 방송으로. 네. 자, 온오프라인 방송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됐어요. 오늘 방송에. 네. 4주간 연장. 네, 또 4주간 연장돼서 10월 3일까지 또 그래도 다행히 김제는 2단계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우리 건너 마을은 3단계. 네, 현재 지금 부안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지금 현재 지금 있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도 보니까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좀 안전한 김대시를 위해서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오늘은 게스트보다 약간 높아요. 약간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요, 저번 주 저저번 주 제가 이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를 숙이더라고. 근데 우애가 보여. 예, 머리 주변 머리요. 예, 예. 예. 아, 이게 먹다 보니 나이 먹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빠지네. 형님 모자 한번 벗어봐. 아이고 여기서 벗기에는 네. 아니 뭐 형님 뭐 모자 쓰고 있어 형님도 왜? 예? 항상 나는 그, 모자 쓴 모자 벗은 모습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생각보니까. 항상 그 가을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 내 자신을 아직도 아 그래요? 아니 여기 조명 꺼도 형님 머리 혹시 그 벗으면 환해지는 거 그 아니야? 정도는 아니고요. 네. 자, 한번 고맙습니다. 캐릭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 그래요? 벗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캐릭터는 참 중요하죠. 예. 예, 예. 사실 뭐 저도 샴푸 써보고 뭐 이상한 거 다 먹어봤거든요. 안 돼. 어떻게 좀 비결. 예. 뭐 요즘에 그 예. 검은 머리를 그 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제 하수오 같은 거 많이 먹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예, 뭐 하수도 그리고 얘기하고 양파와 네. 마늘이 50대 이후로는 뭐 좋다고 하니까 그런 거 좀 드시고. 흑임자 뭐 예. 검정콩 많이 먹으면 또 이게 같은 계열이니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사실 같습니다. 다 해봤어 내가. 네, 다 해봤어요. 네. 받아들이시죠 그대로. 그냥. 아니요, 지금 아직까지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일 나이에요. 아직은. 멋지게 익어가야죠. 아, 네. 아니야. 자, 근데 익어가는 것도 맞아요. 익어가는 것도 맞긴 맞는데 이거 빠지면서 익어가니까 안 되겠더라고. 이제 나이 50이 네. 넘어가면 성격도 바꾸기가 좀 쉽지 않고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외모도 중요하지만은 내면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게 아, 가장 그렇죠. 중요하죠. 네. 어떠세요, 센터장님은? 저는 이제 늘 배우려고 하고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센터에서도 주민분들이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근데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금방 말씀하시니까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시민 여러분들이. 네, 맞습니다. 예, 조금 욱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있죠, 당연히 네. 있죠. 예, 부정하지는 않고요. 이제 네. 우선 이제 그 행정과 우리 주민분들 사이에 어떤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 행위들을 좀 주민분들에게 알리고 소개하고 그렇죠. 하는 네. 일들, 또 거꾸로 주민분들 의견을 이렇게 취합하고 수렴해서 또 행정 어떤 주무관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또 같이 결정해 아니 나가야 그러고 보면 되니까. 센터 역할이 센터장이라는 역할이 주민과 행정과의 어떤 연결고리, 브릿지 역할? 이 맞나요? 그런 역할인데 이제 센터가 지금 운영 기간이 이제 한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아, 네. 이제 춘동이 벌써 그럼 3년 네, 차가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김재선 네. 이제 제일 오래 됐고요. 네. 저도 지금 이제 4년 차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3년을 지나다가 보니까 행정하고 주민분들 사이에 있는 거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주민하고 주민 사이를 엮어내는 일들을 참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껴서 사실은 행정하고 주민분들하고의 센터 역할도 있지만 주민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또 주민분들과 함께 만드는 그 주주 갈등을 또 많이 그 겪었던 어떤 시기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그 주민분들이 또 스스로 주민분들하고 뭔가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면 더 근데요,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아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센터 역할 중에서도 아까 처음에 이제 질문 드렸던 게 보면 실성이 그잖아. 사람을 만나다 보면 욱해. 아 이거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욱해. 예를 들어서 뭐 땅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 뭐 어떤 그 자기 건물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을 거고 아직도 해결 안 된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저희 또 요청 갈등 뭐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갈등이라는 말이 칡갈자하고 등나무 등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칡나무하고 등나무는 서로 이렇게 그 성장하는 길이 다르대요. 아, 그래서 그 나무를 타고 칡나무는 왼쪽으로 간다면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늘 평행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접점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네. 이 갈등은 사실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화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경험이나 노하우가 아니 필요하죠. 그런 에피소드 예, 좀 예, 있으세요? 맞습니다. 혹시? 아니 근데 사실은 주민분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지원 체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분들께서 이제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 또 오해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말하자면 좀 본인 주도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렇죠. 그게 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큰 목소리다 해서 빅마우스라고 하는데 그런 빅마우스를 우리가 많이 아니 겪어보는 근데 것이 중요해요. 옛날에 보면 예. 옛날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일단은 먼저 장땡이야라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면 꼭 이렇게 발언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좀 자기 주장 강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희한하게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 그러다 보면 센터장님의 중간적인 어떤 브릿지 역할 속에서도 참 이게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난감할 때도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거. 아니 근데 그런 건 지난 한 20년간 공동체를 지도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렇죠. 대학에서 학생들을 또 지도를 하고 있는데 네. 학생들끼리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의 공동체들도 이해관계가 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늘 이야기하지만 그럼 이 관계를 좀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주민분들에게 너무 공익만 추구해라 이것도 좀 사실 문제가 있고 또 개인적인 욕심, 사익이라고 하죠. 너무 또 사익을 취하는 것도 또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공익도 되고 공동체도 이득이 되는 그런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주민 사업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사업은 주로 이제 하드웨어 쪽 사업들이 많다가 보니까 그런 하드웨어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관련된 이런 멋진 주민 공동체나 주민 사업체들이 좀 많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고 보면 아직도 뭐 도시재생이 화두가 돼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 시점이니까요.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뭐 예. 그 우리 연출가님도 마찬가지로 뭐 공방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도시재생과 어떤 주민 사업하고는 밀접해요.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의 이제 목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민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리고 그 지역사회 통합하고 일자리 창출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는 이제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고 네네. 도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하고 일자리 창출은 주민분들이 바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는 이제 주거 환경 개선을 하는 등 또 도시 활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특히 이제 우리 시민분들 주민분들 또 골목의 상인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도시재생 대학이라는 거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걸 네, 하게 맞습니다. 되죠. 맞습니다. 예, 예. 아니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살던 공간이 항상 똑같았는데 뭔가를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이해관계가 사실 성립이 돼요. 뭐 똑같은 얘기로 내 땅에서 너희들이 뭐 하는데?라고 했을 때 정말로 행정에서 원하는 거는 이 땅이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근데 우리 이해관계가 어떻게 보면 있다 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땅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것을 이해를 시킨다는 우리 센터장님 역할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진다는 개념은 그 주민협의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서로 같이 협력해서 그걸 이해를 시켜줘야 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역량 강화, 뭐 도시재생 어떤 대학, 마을 이수, 어떤 마을 기업의 협동조합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지금 교육 사업이 제일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라고 표현하지만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하드웨어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아요. 건물이 부서지고 건물이 다시 세워진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뭐 사회자의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민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 주민들의 역량이 조금은 새롭게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교육이 철저해야 한다. 이런 거 예,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예, 네. 이제 우선 네.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정부 부처 사업이고 이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국책 사업이 1호입니다. 1호. 네, 예, 네. 그러다가 보니까 사업비도 많지만 사실은 실제 우리 김제 시민분들의 생활에 이 사업이 이제 종료되고 우리 시민분 사회에서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도시 활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사업 기간 동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천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성산지구 같은 경우는 한 4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지구에서 저는 크게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씨앗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민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우리 주민분들이 스스로 설계하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씨앗에서 이제 뿌리가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팀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특정한 분야를 가지고 좀 사업을 해보고 싶어하는 분야들이 있다면 좀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도시재생에서 만들어진 공간들이 아마 몇십 개소 정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공간들에 입주를 해서 공간적으로 또 재생을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결국은 뿌리 사업에서 줄기 사업, 열매 사업까지 가야 되는 건데 각 단계마다 한 1년씩이 걸려요.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이 성장을 하려면 보통 전문가가 성장하는데 10,000시간의 법칙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10,000시간의 법칙은 주로 10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시가 활력을 일으킨다라고 봤을 때 김제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주변 도시에 비해서 자존감이 좀 높지 않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전주, 군산, 익산 뭐 예를 들면 그 전주 뭐 이렇게 정읍 뭐 이런 곳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에 비추어 봐서 우리 김제도 좀 다른 지자체 비교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재밌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가면 오히려 저는 어떤 천년의 문화를 우리 농경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김제만의 스타일로 충분히 저는 예, 그러니까 만들어낼 금방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봅니다. 게 예, 예. 김제스러움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김제다움, 네, 예, 김제스러움, 예, 예, 네, 맞습니다. 김제다움, 예. 김제스러움. 그런데 그럼 과연 김제스러움이라는 걸 찾고 있나 저도 사실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 또는 만들어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우선 이제 그 사회 흐름을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역의 리더 그룹들이 매우 중요하다. 예, 그래서 스스로 내가 리더가 좀 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선도 사례들을 좀 많이 만들고 그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실패 경험이나 시행착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무서워하지 않고 좀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혼자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두 번째는 좀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좀 만들어서 특정 분야나 아니면 우리 특정 마을에서 뭔가 좀 재미난 일들을 그 재미난 마을은 또 재미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재미난 사람들하고 함께 재미난 일들을 많이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김제가 가졌던 원도심의 그 활력들 그래서 그런 활력들을 어떻게 보면 원도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요천지구하고 성산지구에서 좀 열심히 그런 걸 좀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요천지구하고 성산지구하고는 사실 뭐 처음에 사업 계획부터 틀려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천지구 같은 경우는 축제 도시로서의 재생을 하자.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해서 국토부에 승인이 났던 거고. 성산지구 같은 경우는 주거 관련된 쪽으로 휴라는 형태로 힐링을 좀 가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또 그쪽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범위도 좀 틀린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성산지구하고 요천지구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현재 센터장은 두 군데를 다 맡고 계시니까 네, 한번 그렇습니다. 잠깐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요천동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네. 주택가도 많지만 주로 이제 그 원도심 상가 활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 시가지형이지만 사실은 일반 근린형과 같은 일반 근린형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은 5개의 유형이 있는데 제일 작은 소규모의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에서부터 주거지 지원형, 그다음에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이렇게 4가지의 그 도시재생의 성격을 다 달리해요. 그런데 성산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지 지원형으로 해서 일반 근린형하고 연결돼 있지만 요천동 같은 경우는 중심 시가지형이면서도 일반 근린형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원도심에서 도시 활력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고 주민 공동체가 뭐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도시가 활력으로 꼭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기초 작업으로서 마중물 사업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펌프질 할 때 이
펌프에다가 물을 넣죠. 먼저 물을 넣고 이렇게 네. 우리가 작두지라고 합니다. 예, 전라도 말로 작기질이라고 네, 하죠. 이 맞습니다. 작기질을 하면 네. 그 물이 이렇게 빨려서 쭉쭉 올라오듯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5년 정도의 우리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우리 시민 활력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벌써 예. 김제에 오시는 그 친구분들도 항상 얘기하는데 김제는 먹을 것은 있는데 아. 잘 곳이 없다라고 늘 잘 곳이 없어. 얘기하시는데 그 주거지 개선형 요거는 많아, 사업 요건.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어떻게 좀 개선이 되고 아니 근데 요거는 많이 있는지.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에 이제 네. 그 성산지구는 이제 시청과 또 문화예술회관, 성산, 또 네. 향교, 네. 동원 다 연결돼 있거든요. 전통문화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에 이제 그 문화 그 생생 사업도 그 야행도 하지만 문화재 야행 끝났어요. 프로그램 다 했지만 예. 했지만 어쨌든 그런 전통 문화와 관련된 네. 공간들과 함께 좀 연결되어서 한옥체험관 같은 성산지구가 네. 예, 성산지구가 네, 프로그램 사실은요. 예, 우리 권찬호 선생님 맡고 계시잖아요. 성산지구가 왜 옛날에 그 수도가 어떻게 보면 거가 수도였어 김제시에. 예, 향교가 있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향교라는 곳은 배움의 또 대학교라 고등학교를 표현하는 곳이죠. 대학교입니다. 예, 대학교. 예, 예. 대학교 맞나요? 예, 조선시대 대학교. 원래 그런가요? 그럼 성균관대학교는 뭐야? 성균관은 이제 시험 보는 시험만 이제, 보고. 예.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아무튼 우리 김제 향교가 이렇게 교육 장소가 있었고 그 바로 옆에가 네. 동원이 있었잖아요. 예. 이 동원 옛날 사진을 보면 제일 높은 언덕에 동원이 있는 모습이 이 고을을 다 내려다본다라고 해서 거기가 동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거기가 전통 가옥들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분들이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거기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 토성이 남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성산지구에. 이 그러니까- 토성이 재밌어요. 아니 잠깐만요. 네. 토성의 역할이 옛날에는 삼국시대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옛날에 숨을 데가 없으니까 성산으로 다 모였대요. 갖고 이렇게 낮에 숨어 있다가 밤에 또 나가갖고 또 싸먹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고 밤에 나가 숨어 있다가 낮에 나가고 싸먹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 알고 계세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 문화와 관련해서는 네. 이제 그 외적의 침탈을 대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어떻게 보면 전투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전투민족. 외세가 하도 네. 많다 보니까 그래서 뺏고 토성, 읍성, 산성의 이 그 피난처를 항상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토성이 있었다는 경우는 여기서 많은 어떤 전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성을 만들었고 보통 시가지 안에는 읍성이 있는데 이 읍성도 사실은 찾아보면 이렇게 우리 김제도 있어요. 네, 읍성 네. 터가. 네, 그리고 이제 모악산이나 이런 금산면 쪽에 가면 또 산성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갖출 건 다 갖췄어요. 근데 이게 그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도시적인 미관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그것도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거를 예, 어떻게 예. 도시재생과 같이 매칭할 거냐? 근데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은 그 사업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예, 도로나 이런 주택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 사업 구역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요천지구라고 해도 요천동 전체를 대상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그렇죠. 그 사업지구 왜냐하면 정해진 예산에 또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 도시 활력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동 전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성산지구도 마찬가지로 그 옥산동하고 향교마을 쪽으로 옛날에는 교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옥산동하고 교동 중심으로 이렇게 그 좀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뭐 자료도 있는 것 같으니까 우선 저기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네, 그 PPT를 조감도가 네, 보이는데요. 네. 조감도를 놓고 좀 보면 이 조감도에서 이제 사업 구역이 여러 개 나옵니다. 요천지구부터 좀 보자면 우선 이제 그 터미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구산사거리까지 네. 예. 구산사거리까지 이 구간 가로 환경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동서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김제시가 전체적으로 동에서 서까지 그 2.8km 정도 구간을 갖고 있는데 시가지가 그리고 이제 남북로가 지금 현재 사업지구가 이렇게 세 개가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풍동에서 이제 김제역에서 신풍동을 거쳐서 경찰서의 회전 로타로를 거쳐서 쭉 들어오면 이제 그 금만사거리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 금만사거리에 화동길이죠. 그렇죠. 화동길. 네. 거기가 이제 옛날 화동길로 돼 있는 신장로죠. 번정통.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향교길로 쭉 반듯하게 들어오는 이제 번정통 거리. 옛날에는 이제 거기가 시내버스가 다녔는데 얼마 그렇죠. 전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김제시의 제일 중심 구간이었죠. 원도심 중에 원도심이라고 하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 이제 십자형의 교차로가 생기는 구간이 바로 금만사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금만사거리에 이제 시니어와 관련된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또 공동 어울림 플랫폼 창업 지원 네, 센터 영상 한번 띄워줘보세요. 우리 그 만들어지죠. 지금 현재 지금 뭐 부시고 있는 건물 부셔가지고 만들어놓은 공간들이 있던데 거기가 이제 지금 금만사거리 지금 구간인 것 같아요. 거기가 제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섹타라고 표현하는 맞나요? 지금 보통 이제 재생은 이제 리모델링을 위주로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건축 진단 2등급 이상을 나오면 철거를 하게끔 돼 있어요. 지침에. 그래서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그렇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도 금원택시 공간을 좀 아끼고 이렇게 재생을 하고 리모델링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건축 진단에 의해서 이제 좀 철거를 하고 새롭게 조성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또 쌈지공원도 들어서고 또 근처에 또 이 화동길 쪽에 이제 문화광장이 또 근데 들어서면서 어쩔 수 없이 현재 지금 세 군데가 부서지고 네, 있잖아요. 네. 부서진 건 아니고 이제 철거를 하고 있죠. 철거를 하면서 이제 다시 네. 새롭게 조성을 하는 아, 그런 네.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금방 여기 지금 네. 현재 지금 보이는 데가 옛날 금만사거리 정말 유명했던 그 곳이에요. 저 뒤쪽으로 옛날에 성냥공장이 또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성냥공장에 그 누님들이 참 많았다. 그래서 이쪽이 번화가 네, 됐다. 지금 현재 그 화면에 보이는 이제 한옥이 하나 있는데 예, 보이네요. 저 보이네요. 한옥은 네. 다행히 철거가 안 되고 그렇죠. 네, 네.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좀 휴식 진행- 공간으로 만드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휴게 공간도 되지만 이제 어르신들 실버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공간으로 그러면 지금 이 공간이 지금 시니어 클럽이 지금 들어오는 거죠. 시니어 네. 클럽은 아니고요. 이제 그 시니어 클럽, 시니어 뭐 네, 네. 대한 뭐죠? 노인회나 또 시니어 네. 클럽이나 이런 그 그런- 우리 어르신들 네. 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지금 협약을 해놔서 음.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매칭이죠, 모색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여기에 공간에 2층짜리 공간이 들어서죠. 예,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공간하고 음. 이제 다양한 시니어와 관련된 어떤 사랑방, 소통방 이런 것들을 좀 만들 네, 예정이고 그 앞에 또 블록 한번 영상 계속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지금 슈마커 자리 뭐 네, 이쪽 맞습니다. 이쪽이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쪽이 또 헐리는 걸로 지금 현재 돼 있어요. 네. 네. 거기가 어울림센터 같은가요? 이제 지금 현재는 아직은 시작은 되지는 않았고요. 여기 이 이제 공간이죠. 여기 네. 이동통신 네. 그럼 이제 금만사거리 이동통신 뒤쪽부터 이렇게 네. 이동통신 쪽은 아직은 이제 그 뭐 추가로 이제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 그렇죠. 관계에 있고 김밥 천국 네, 자리하고 네, 네. 저 슈마커까지가 지금 현재 네 지금 맞습니다. 구간이죠. 예. 네. 이 구간에 이제 또 몇 층짜리 규모로 이렇게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금만 사거리 그 건너편에 화동길 쪽에 이제 그 어울림 문화광장이 또 들어섭니다. 그래서 제1극장짜리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공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꼰대라는 표현 쓸 수밖에 없다고는 표현하지만 저는 사실 제일장에 추억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영과 땡칠이 보려고 거기 100m, 200m 줄 서가지고 봤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겠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그 행정 주무관님들도 정말 그걸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옛 건물들을 그대로 좀 이렇게 보존하면서 도시 재생 프로그램에 맞춘 리모델링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건축 진단이 조금 힘들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공용 공간이라서 또 진단을 해야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공간이 어울림 센터가 그쪽에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활용도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필요한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 요천동의 도시재생의 테마는 이제 역사 문화 사람이 만나 다채로운 어떤 세계 축제 도시를 지향하는 김제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예,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 지평선에서 또 사실은 지평선도 조금 이제 세분화가 돼야 되죠. 지평선도 쌀평선, 콩평선, 인평선 이렇게 사람평선까지 그렇게 좀 세분화될 수 있는 좀 캐릭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벽골제 중심으로 이렇게 공간으로 활동을 했다면 그런 공간들이 원도심으로 와서
같이 어울림의 어떤 문화 공간으로 같이 연동됐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바람이고. 좀 하나 예. 궁금한 게 지금 동서로하고 남북로를 네, 그런 이렇게, 개념입니다. 지금 예. 이렇게 맞습니다. 도시 재생이 진행되는데 현재 그러면 그 가로의 전체적인 스킨이라든지 주변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만져지는 건지 아니면 대상 선정지만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이제 그 환경 개선은 들어가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남북로 같은 경우 이게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그 지중화 공사가 또 예정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예. 전봇대라든가 전선들이 이제 지중화가 되니까 그게 끝나면 이제 그 가게마다 또는 예. 상점가마다 좀 그 신청을 받아서 네. 이제 그 인면 가로상가를 또 만들려고 합니다. 예. 아니 뭐 지금 현재 뭐 김제 같은 경우는 공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네. 최근에 네. 그 이 동서상가하고 가로상가에 이제 청년 가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김제가 대표적으로 현재 전라북도에서 제일 앞서 나간다고 보고 있는 그 청년 활력 프로그램이 있다. 네, 네. 이 프로그램이 청년 창업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지금 그 요촌동에 많이 그 점포 빈 점포를 이렇게 그러고 있네요. 예, 네.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청년 프로그램하고 향후에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이 많이 몰려와야 한다는 것은 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무조건 해야 할 상황인 거고요. 청년이 들어와야만이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런 거잖아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뭐 광주광역시에서 청년정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사회적경제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의 그 일상적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의 성공은 청년들이 많이 결합을 하는 지역이 대다수 성공 지역의 그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진흥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이제 앞으로 그 또 협약을 통해서 좀 청년들이 도시재생의 공간에 좀 많이 입주하고 그리고 또 도시재생의 또 주민 사업이나 주민 제한 사업에 청년들이 좀 많이 특히 또 주민 조합이나 주민 공동체 분들이 이제 주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많이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요. 네, 네. 네. 청년들 사실 우리 버채서 대표님도 청년은 아니잖아요, 이제. 마음만 청년인가? 열정이 높으니까 네. 청년이죠. 네. 정신 연령만 아이고, 네. 7세기 때문에 네. 아예 유아 수준입니다. 공식적으로 네. 법령상 39세까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획된 여러 가지 정책에 네. 의해서 도시 하나하나가 만들어지겠지만 사실 그 빈 공간에 대한 것들이 아까 처음에 대두되었던 그 합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공통의 마당 한마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이 공간들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나요? 건물이 아닌 근데 외부 공간. 잠깐, 예. 잠깐 우리 센터장님 얘기하니까 예. 나 그 답변은 내가 할게. 예. 근데 정말이에요. 사실은 아까 그 제극장이 원칙적으로는 광장을 조성을 하는 형태로 전부 다 이런 걸로 했다가 거기에 이제 어울림 문화광장. 문화광장이 이제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거기가 다시 이제 광장이라는 개념에 없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비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고 다시 또 뭔가 또 채운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네, 그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장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광화문 광장 같이 비어 있는 공간이 사람들로 다시 채워진다는 느낌이 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비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거기 공간을 또 채우고. 근데 그런 공간들이 채워져 있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공간은 실질적으로 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화인으로서 봤을 때 좀 무의미하지 않나.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 네.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공간적 재생도 있지만 물리적 재생이라는 말하고 화학적 재생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행정주무관님들이 어떤 시설과 관련된 하드웨어 중심으로 열심히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또 현장지원센터나 도시재생센터, 기초센터에서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주민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주민분들의 요구 사항이 도시재생 사업에 관철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기승전결이 좀 그 있는 상태에서 요청을 하려면 결국은 어떤 그 교육이나 훈련된 어떤 내용들의 결과물로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하고 싶다라고 해서 딱 그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센터가 있다고 해서 그걸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센터가 그걸 만들어주는 곳은 아니고
만들어내는 과정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설계하고 같이 그 말하자면 사업화를 어떤 추진하는 그런 어떤 그 카운터 파트너라고 하죠 보통. 그 도시재생의 이렇게 주민분들이 카운터 파트너는 행정도 있고 또 의회도 있고 예를 들면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국제 교류를 할 때는 이렇게 카운터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도시재생도 저는 작은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를 탐색하는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전에 충분하게 1년 동안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렇게 정리돼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행정에서도 아 이게 좋은 아이디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한다면 센터가 또 앞장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우리 공존 대표님께서 우리 열렬 시청자신데요. 무조건 시설물이나 환경 개선에만 자금을 이용할 게 아니라 취지에 맞는 컨셉과 크리에이티브한 정책 그리고 전문가 그룹들의 전문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설프고 생뚱맞은 정책이 아니고요.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네. 제가 뭐 공존 선생님도 알고 있지만 네네. 그 우리 공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참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만 가지고 도시재생 해가지고는 안 되죠.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이 콘텐츠는 사람에서 나오는 사람이 거고. 근데 사람이 채우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예. 중요한 근데 이제 거니까. 그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이렇게 연륜을 우리가 좀 많이 따르고, 예. 또 청년들의 어떤 신선한 어떤 열정, 도전들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좀 하고, 또 가운데 끼어 있는 우리 중장년이나 또 청소년들은 뭔가 이렇게 지역에 대한 추억이나 이런 여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 골목에서 되살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네. 내년도부터는 이제 좀 거버넌스 예산도 좀 만들어서 원래 없던 예산을 행정주무관님들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하다못해 모여서 이렇게 작은 회의를 할 때 회의비라도 좀 이렇게 아주 소박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어울리면서 그 회의도 하고 또 사례견학도 좀 충분하게 꼭 성공 사례만 다니는 벤치마킹이 아니라 좀 실패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미래를 보는 퓨처 마킹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늘 좀 회의를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6하 원칙으로 딱 정리를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계획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만들면 전문가들하고 10페이지, 20페이지 만드는 건 아유, 네. 뭐 일도 아니죠. 그래서 아, 그런 네. 것들이 되면 그게 이제 주민 제한이 되고 또 주민 공모 사업으로 연결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방 저는 이게 우리 센터장님하고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퓨처 마케팅이 뭐지? 형님 알아? 퓨처 마케팅. 미래 만들기. 미래 마케팅. 미래 만들기. 좀 아는데? 미래 만들기. 좀 아는데. 어려운 네. 이게 제가 좀 안 고쳐서 좀 이렇게 쉽게 하세요. 네, 이거 가방끈이 기셔갖고. 네. 아니 근데 우리 센터장님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은 뭐 촌동 도시재생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 있었어요. 예, 뭐 어떤 역할적인 분들하고의 어떤 합의점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셨고 행정의 어떤 역할적인 걸로 해서 지원도 좀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터졌어.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를 이겨내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뭔가가 좀 감춰져 있다, 뭔가가 좀 오픈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좀 협의점이 없다, 뭐 이런 표현도 사실은 리스크가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거는 알려줘라, 공개해달라, 협의하자, 의논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코로나의 벽이 막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센터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정말 많은 로드맵을 그래서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자주 이런 방송들이 좀 만들어지는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네, 우리 센터장님 앞으로 정말 많은 분들 만나고 다니고 맨투맨으로 또 얘기를 하셔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 계획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참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요, 맞아요. 예, 네. 지금 어쨌든 미래보다는 현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근데 이제 코로나도 사실은 뭐 몇 단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그런 바이러스나 감기 같은 이런 성격으로 같이 가야 되는 이제 시대가 네,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정부도 이제 10월 말부터는 이제 코로나를 그 위드 코로나라는 정책을 전환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사회 환경이 좀 많이 변했죠. 그래서 새롭게 연구되는 환경이 바로 비대면이라는 시대죠. 그렇죠. 주로 이제 언택트하고 연결돼서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 센터를 찾아오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해요. 센터도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또 설치한 어떤 그 공적 어떤 기관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셔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할 수 있는 예, 공간이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 예, 갖고 있다.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거기가 바리스타가 없어.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네. 예, 거기에 이게 그리고 커피숍이라도 좀 만들어 예, 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민 기술 사업을 해야 되죠. 우리가 김제가 성공했던 농경 문화로 성공했던 이유가 저는 그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도 이제 도시재생 기술 대학으로 바꿔야죠. 예, 그래서 주민분들이 뭔가 이렇게 그 문화 카페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바리스타 맞습니다.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해설가로 좀 활동을 해보고 싶다. 예, 관광 가이드처럼 마을 해설가로 활동하고 싶다 그러면 국내 여행 안내사, 국가공인 자격증,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그런 자격증 반도 운영을 하고 또 우리 작가님도 계시지만 연출가님도 계시지만은 이게 공방도 앞으로 굉장히 좋은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방도 어떤 조경기능사나 원예라든가 목공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공방과 관련된 이런 것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 저도 이제 김제에 오면서 그 다양한 예술가들을 김제로 좀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네네네네. 생각을 했는데 조건을 따지더라고요. 어떤 여기는 흔히 말하는 여기는 이렇게 예술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네. 거기는 뭐가 있어? 그래서 타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인구 유입 차원에서 네. 그래서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이 좀 주어지는데 어떤 것이 있는 건지 한 예로 전유성이를 데려간 곳이 어디죠? 갑자기 남원입니다. 전유성. 원래는 저쪽 청주였던 걸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철가방이요. 예. 네. 거기를 모셔가면서 그 지역이 그냥 명소가 돼 버리잖아요. 예.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예술인들이 여기에 이제 모여지는 공간들이 이제 전에 한번 성산 쪽에 그 예술인들을 좀 모여보자라고 해서 한번 했다가 지금 이제 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술적인 부분에 대한 네. 것들 필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그 세계 축제 도시 김제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 속의 내용은 콘텐츠라고 말씀을 드렸고 콘텐츠는 결국 사람이 만든다. 그 시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 문화예술인이나 상인들이 또 그런 어떤 콘텐츠를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장은 결국은 저는 광장이나 이런 마켓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재생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그 5년, 4년 이렇게 진행되면서 어떤 시설로서는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겠지만 당장 내년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면 아마 내년 중에는 시설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시설 주변과 관련해서 어떤 쌈지공원이나 이런 문화광장 쪽에서 다양한 주민축제 프로그램들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기획이 되면 아마 주민 제한 사업이나 아니면 또 문화예술인들에게 관련된 계획이 오픈될 거로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도시재생 사업 외에도 정부 부처에서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 사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주민 어떤 공동체나 주민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정보와 네트워크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공적기관에서 하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적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의 어떤 그 메인 홈페이지 같은 것도 좀 자주 열람하시고 또 정보나 네트워크 하시고 또 센터에 오면 그 정부 18개 정부 부처가 있는데 정부 18개 정부 부처의 다양한 그 정보들을 좀 알려달라고 하면 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모르고 오면은 좀 힘들지만 어느 정도 꼭지를 좀 알고 오시면 저희 또 응대를 해서 좋은 뭐 효과로 만들어내도록 문재인 하겠습니다.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제 내년에 마감을 하잖아요. 하시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정책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각 부처별로 이제 다 바뀌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방 쪽까지 내려오는 그런 공모에 관련된 부서들의 정책적인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요거를 풀어 나가는 것까지는 각 부처에서 다 이용을 해요. 예, 근데 거기서 지방까지 이걸 내려오냐? 정말 좋으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거를 찾아내야 하는데 그걸 찾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고 좀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조금은 더 그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사냥꾼. 예, 요것만 하는 보조금만 딱 꼽아갖고 하는 공모사업 사냥꾼들이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사실 활동하고 그걸 조금 유하게 말하면 컨설팅.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자유롭게 여기 이쪽 우리 토대를 좀 만들어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시니까 그분들한테도 사실적으로는 저희들한테 박수를 쳐야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리고 잘못한다고 했을 때는 잘못한다고 또 얘기하고 서로 같이 그런 토론회장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 거버넌스의 역할적인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시민과 행정과 어떤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예. 많이 필요한데요. 아까 그 좋은 얘기로 내년부터는 좀 뭔가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환영한다고 저는 표현합니다. 네. 그 이제 도시행 사업의 1, 2년 차는 도시재생을 지금 이제 요촌동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이제 그 성산지구하고 신풍지구까지 되고 현재 만경지구를 준비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만경읍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건이 되면 뭐 더 해야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뒤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김제에 와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도시행 사업을 이렇게 그 해 가고는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제 주민분들의 의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는 정보와 네트워크가 있지만 주민분들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그 논의를 해본 적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민협의체 분들도 협의기구로 생각하지 사실은 주민 사업으로 이렇게 그 사업체를 만들어서 뭔가 재밌게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까지는 아직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국의 다른 사업지구가 지금 330군데가 있는데요. 한 사업지구마다 적지 않은 예산들이 이제 소요되면서 주민분들을 지원하는 예산들을 쓰여지고 있어요. 뭐 하드웨어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원한다면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증빙은 결국 주민분들이 해야죠. 아니 결국은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류를 못 쓰니까 사실은 아니, 공부를 못 하는 사실은 건데. 네. 서류는 둘째치고 그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정체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서류는 사실은 좀 꼭 필요한 과정이긴 해요. 근데 그것도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나 도시재생 대학에서 충분히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이제 요즘은 교육이 그냥 도시재생 이론만 하는 교육은 이제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그래서 팀으로 묶어서 어떤 특정한 분야 도시재생에서 뭐 경제 분야에 좀 관심 있다, 아니면 마을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마을 어떤 생활문화 쪽에 관심이 있다, 또 어떤 그 주거와 관련된 어떤 그런 고민이 있으면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고민하는 이런 어떤 팀 프로젝트가 좀 필요하죠. 예. 제가 5회 때 우리 김상 센터장님 뵀을 때 제가 사실 이런 질문을 좀 드렸어요. 예. 경제를 통한 문화 발전인지 문화를 통한 경제 발전인지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두 가지가 뭐 그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컨셉인데 이건 또 그렇습니까? 색다른 건데요. 제가 네. 늘 이야기하지만 그 도시재생의 칼라가 그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나 활성화 계획에 어느 정도 담겨 있어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그 칼라가 가령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둘이 합쳐져서 나온 또 다른 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경제와 문화 같이 가야죠. 그러려면 예를 들자면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자, 빨간색이 좋아, 파란색이 좋아 이런 논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논리를 말하자면 융합을 하면 이제 융합을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융합을 하면 보라색이 나와요. 예, 그렇죠? 네.
그 또 이 황토색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합쳐지면 보라색이 나오고 황토색이 나오는 것처럼 저는 김제만의 스타일, 우리 김제다움, 김제스러움이 뭐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뭐 퍼플랜드라고 하는 이런 보랏빛 섬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섬의 모습처럼 좀 색다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아 금방 예. 금방 예. 빨간색하고 네. 무슨 색깔이요? 파란색. 파란색 합치면 보라색이 보라색이 나온다. 된다. 예. 엄마하고 아빠가 만나면 뭐가 되죠? 엄마하고 만나면 내가 되죠. 아니 그죠. 예, 예, 엄마하고 예. 아빠가 내가 만나면 태어나죠. 예, 예. 태어나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네요. 예. 네. 근데 아. 저는 잠깐만. 저는 사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옛날에는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치중을 많이 했다. 좀 그러다 보니까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등한시했다. 왜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 돈이 있으면 극장을 갖고 돈이 있으면 뭐좀 카세트프 정도 이 정도를 샀는데 요즘은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윤택해졌으니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문화적인 것을 많이 좀 찾고 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김제도 마찬가지고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박지성이나 손흥민이 지금 전 세계로 나가서 그 브랜드 가치로 생각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실제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문화로서 경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표현하시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센터장님도 국악을 전공하셨고 음악을 전공하셨잖아요. 실제 보면. 뭐 전공한 건 아. 아니고 이제 20대 때 잠깐. 질풍노도의 시기 때 네. 좀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예, 이야기들이 예, 좀,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뭐 학교 교수로도 있지만 20대 때는 제가 대학을 굳이 가야 되나? 예,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 때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7, 8년을 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놀이터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놀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청년들이 놀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예. 청년들이 놀 공간이 없는 지금은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아. 수립이 돼서 뭐 청년에 대한 지원도 좀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고 어른들은 다 때가 되면 이제 네가 알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한 7, 8년간은 뭐 전국도 많이 다니고 특히 요즘은 이제 그 퇴임하면 산을 많이 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 산을 또 많이 탔어요. 20대 때 전국의 명산 100대 명산을 좀 찾아다니는 일을 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또 지나고 나서 대학 들어가서 또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또 이제 뭐 경영학과 관련된 창업과 관련된 공동체에 관련된 전공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아 그때 경험이 참 소중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요즘에 하는데 어쨌든 김제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새만금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광과 관련된 또 이 농촌 농업 우리가 삼락 농종이라고 하는데 농촌 농업 농민과 관련된 삼락 농정을 전라북도에서 지금 캐치프라이즈로 갖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복지가 중요한 가치가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화도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도시재생과 네. 관련된 문화도시. 그래서 결국 문화적 도시재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좀 압축화된 도시를 이야기를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컴팩트 시티, 압축 도시라는 말인데 이런 것들을 좀 지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골목에서 늘 재밌고 즐거운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그 컴팩트 시티라고 봐요. 그래서 김제가 세계 축제 도시로 국제적 공인도 지금 받았지만은 한국을 대표하는 또 축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원도심이나 이런 그 우리 김제 농촌에서 좀 즐길 수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택시나 인공지능 예를 들면 그 드론 같은 것을 벽골제하고 우리 원도심하고 한번 이어보는 것도 한번 향후에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예. 아니 그러려면 예. 요후에 그 지중화가 다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지중화가 다 돼야 돼요. 조금 이제 앞서가는 얘기지만 전통과 첨단이 좀 같이 만나면 사실은 이제 주변 도시 부러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끼리 그렇죠. 재밌게 우리 김제 시민분들이 좀 즐겁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 더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문화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 진리입니다. 네.
복지도 문화니까요. 뭐 이런 말씀하셨고요. 네, 다양한 연령층을 공감할 수 있는 도시생이 돼야겠고요. 컨텐츠의 선진화와 공감할 수 있는 시설물, 특색 있는 비주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 랜드마크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벽골제를 가면 쌍용이 있어요. 이 쌍용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또 몰리더라고요. 근데 지평선에 딱 와가지고 우리 지평선을 한번 본다고 언덕을 딱 올라갔는데 우리 관광객들이 좀 많이 좀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뭐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런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찾아오게 하는 것, 이게 정주 여건을 좋게 해서 정착시키는 방법도 있는데요. 요즘은 앞으로는 거쳐가게 해서 돈을 쓰게 하고 보내야 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관광적인 문화 관련된 이야기가 앞으로는 대세이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산업이라는 그 이제 부서가 모든 시군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과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이유는 농촌 활력과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가 예를 들면 인구 10만 이상의 그 거점을 그 상징하고 있다면 농촌하고 도시하고 같이 복합되어 있는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많은 콘텐츠가 있죠. 예, 근데 이 콘텐츠를 사실은 하나의 보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콘텐츠를 그 말하자면 주얼리라고 하는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벽골제하고 이 원도심 시내권하고 거리가 좀 있다. 6.7km 있다 보니까 이 중간 정도의 공간에 뭐 예를 들면 좀 그 지평선 테마파크 같은 좀 멋진 숙소 같은 시설도 하나 좀 만들면 좋겠다. 지금 아리랑 문학마을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요촌동, 성산동, 성산지구는 이제 교월동이죠. 김제 5개 동에서 그 교월동하고 이 요촌동에서 출발을 해서 중간 정도 기착지에서 좀 즐기다가 또 그 지평선 쪽에 벽골제를 가서 전통문화 체험을 하고 거기 또 우리나라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요, 그 타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를 가서 좀 이렇게 지평선을 바라보면 조금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평선도 이제 좀 세분화가 돼야 된다. 예. 그 쌀 평선이 있지만 또 김제가 전국을 상대로 내세울 수 있는 우리 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이 콩평선도 있고요. 죽산면 같은 경우는 콩편선이죠. 네, 네. 그리고 김제 사람의 평선도 있죠. 인평선이 있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어떤 그 지평선에 좀 세분화를 하면 여러 콘텐츠가 나올 거고 그 김제가 결국은 농경 문화를 가지고 문화예술과 결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철저하게 세시풍속을 농촌이나 도심에서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24절기 중에서 각각의 세시풍속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절기마다 뭔가 문화와 예술과 관광으로 또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요촌동은 축제 도시로서 이제 도시재생이 되는 거니까 브릿지 역할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예. 그래서 이제 뭐 상가 축제나 점포 축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만들자. 그리고 그러면 광장에서 앞으로도 예, 실질적으로 요촌동은 예. 좀 뭔가 좀 들썩들썩한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화동길 상인회도 이제 저희 센터에서 결합을 해서 상점과 상인회를 만들어서 2019년도에 2번 축제를 했죠. 그래서 센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 상인분들이 직접 그렇습니다. 경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 상인분들에게 역할을 드렸는데 뭐 센터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축제를 열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참 감명이 깊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전통 상가를 금만 상가라고 하는데 거기도 전통적으로는 상인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제 중앙시장 말고 이제 금만 사거리에서 향교까지 이 상점가를 금만 상인회 또는 본전통 상인회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동서로에서도 상점가가 하나 나올 수 있다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상인분들이 그런 그 도시 활력과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하시고 기존에 이제 요촌동이나 교월동에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님들 뭐 이런 그 그렇죠. 발전협의회 회원님들 또 주민자치 조직들이 많습니다. 생활 분야이든 이런 분들이 좀 전통적으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좀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도 직접적으로 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성산지구, 요촌지구, 신풍지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랙이 만들어졌어요. 예, 축이죠, 축. 축이잖아요. 예, 예, 로드길이 그렇습니다. 만들어졌다고 좀 네.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신풍동에서 내려서 요촌동에서 즐기고 그리고 성산지구에서 하룻밤 자고 다시 차 타고 가는 1박 2일 정도의 코스가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봤는데 벌써 이렇게 또 1시간이 훌쩍 갔네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도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은데 요거 얘기는 조금 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풍동, 요촌동, 성산지구 한번 세 개를 이어볼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전라북도에서 지금 전주 MBC가 주관하고 있는 네. 김제 시티 투어 네. 같은 것들을 좀 원도심으로 좀 오게 해야 되는데 요 프로그램들이 되려면 뭔가 좀 거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서둘러서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센터하고 우리 주민 협의체하고 각 분과 모임마다 모여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잘 만들어지게 되면 뭐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런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또 중간중간 우리가 포켓 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저 비어 있는 땅을 좀 예쁘게 소공원화하는 건데 여기 이제 본전통 쪽에 요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건물 바로 맞은편에 143평 지금 네, 이제 맞아요. 또 철거를 해서 쌈지공원도 조성을 해요. 좀 쉬었다 갈 수 있게. 왜냐하면 상가만 계속 있다 보면 중간에 쉬었다 갈 공간이 없잖아요. 네. 예, 숨 쉬는 공간이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쌈지공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포켓공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조만간에 공사를 해서 포켓공원은 올 하반기에 완공을 또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네. 사실 뭐 신풍동에서 저희가 이제 신풍동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풍동에서 로드길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차, 어떤 뭐 동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 뭐 해서 한 바퀴 삥 돌 수 있는 시내 한 바퀴 돌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이동 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따로가 아닌 이 구역만의 자기들만의 어떤 개발이 아닌 도시재생만이 아닌 같은 하나의 것으로 보자. 그런다고 하면 성산지구, 요촌지구가 하나 지금 센터님을 하고 계시고 신풍동이 또 센터님이 별도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하나로 봐서 어떤 역할적인 것들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서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센터에 우리 코디네이터님들이 좀 전문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센터 직원분들이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센터 직원분들이 정말 그 상인분들 만나면서 인사드리고 또 회의 안 나오시면 다 찾아가서 또 전화 드리고 또 찾아뵙기도 하고 또 토지주분들에게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아직도 매입이 안 된 한 몇 개 그 매입이 안 된 지구에 찾아가서는 또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가서 이제 그 상가 그 우리 대표님들한테 양해 구하고 뭐 정 안 되면 또 다른 사업직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은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없지 않아 있죠. 다 있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주민분들이 좀 사업체를 좀 만들고 싶다. 또 주민분들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런 또 이 컨설팅이나 사업 지도를 했던 경험들을 좀 노하우를 전수해서 오늘도 이 성산에서 도시숲과 관련된 지금 교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재밌는 건 도시에서 핵심은 뭐냐면 좀 많은 주민분들이 이 골목이나 이런 상점가에서 재밌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내냐고 했을 때 결국은 센터가 그런 중심 역할을 할 수 그렇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문화기획자라든가 또 건축기획자 또 뭐 예를 들면 행정주무관님들이 좀 도움을 주시면 이런 좋은 어떤 예산들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도 정책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주민분들이 좀 이렇게 거버넌스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을 했고 또 주민 제한 사업도 일부 반영을 해서 정말 환영합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이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주민조합들 협동조합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좀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도시재생도 이제 5년차 지나면 성과 보고나 그렇죠. 성과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주민들이 과연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의 질이 높아졌냐, 삶의 질이 높아졌냐 이런 것도 평가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센터도 그냥 막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느 정도 성과들을 또 판단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센터장님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단어가 어떤 걸까 제가 유심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두 단어더라고요. 주민 소통이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놀 공간. 이게 오늘의 이제 마지막 단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요. 네. 자, 오늘 자 어떠세요? 뭐 좀 한 시간 동안 부족하죠? 예. 늘 네. 강의만 하다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네. 더 재미있고 아, 좋았던 그렇습니까?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예. 오늘 일부만 하고 다음에 또 무시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냥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진전이 된다고 하면 축제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네, 적극 좀 환영이고요. 네, 이제 했으면 좋겠고요. 네. 주민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렇게 루트를 찾아내는 거, 사업 계획서 쓰는 거, 뭐 이렇게 맞아요. 또 이렇게 어떤 정보와 네트워크에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런 거에 궁금하니까 또 그런 부분은 특정 주제로 잡아가지고 또 저하고 또 만나면 그렇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호 센터장님과 우리 박지성 공간 연출가님 두 분 모시고 오늘 한 시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정말 재밌는 이야기 좀 많이 했고요. 뭐 갈등도 있었지만 이제는 뭐 좀 다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좀 표현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결과물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으니까요. 이제 뭐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실은 결과물은 이제 만들어져야 하고요. 자, 우리 센터장님에게 박수 한번 드리시고요. 네, 그리고 자, 오늘 좀 이걸로 좀 마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우리 주민 여러분에게 좀 당부 잠깐. 네. 일단 센터에 저희가 연락만 주시면 이제는 저희 센터에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와달라는 얘기보다는 좀 그 센터에서 찾아가는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항상 현장이 답이고 또 답을 찾는 과정이 또 매우 중요하니까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뭐 센터에서 내놔라, 아니면 행정에다가 뭐 요청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걸 왜 해야 되는지부터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걸 하면 뭐 우리 기존보다 어떻게 좋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가면서 도시재생에 좀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5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저는 도시재생이 시작된다고 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사업 기간이기도 하지만 준비가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이제 5년 뒤에 내후년 2023년도가 지나면 공간도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또 다양한 주민 사업들을 많이 또 추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5회 때 하고 6회 때 우리 두 분 센터장님 모셔가지고 도시 이야기도 좀 들어봤고요. 5회 때는, 6회 때는 조금은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 주민과의 어떤 이야기도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도시재생 김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좋은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 주민들의 생각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들 좀 많이 반영을 할 수 있게 센터에서는 노력한다고 하시니까 자주 오셔가지고 커피 달라고 하세요. 네. 그리고 부드리시고요. 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답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쉼없이 달려왔고요. 다음 7회 때는 다육이를 20년 동안 키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의 값어치가 1,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다육이가 모르시죠? 네.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한 촉을 분양하는 것도 몇백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좀 담아보면서 귀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귀농에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누면서 다음 7회 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우리 공존 대표님부터 해서 김종구 대표님 많은 분들 댓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의 힘으로써 우리 YBN TV 아리랑문화살롱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